안녕하세요. 식물보호기사 실기필답형 2023년 2회 기출해설입니다. 오늘은 20문제를 하나씩 문제와 정답을 화면에 함께 띄워놓고 풀이와 어려운 용어까지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따라오면서 2023년 2회 회차를 통째로 정리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가지 관계 방법의 정의를 쓰시오. 다공관 관계, 그리고 객어법. 관계란 작물에 물을 대주는 것을 말해요. 먼저 다공관 관계는 살수관계의 한 종류로 파이프에 직접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그 구멍으로 물을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살수관계란 공중에 물을 뿌려대는 방식이에요. 다음으로 객어법은 겉으로 열린 흙 도랑, 즉 토수로에 물을 대어 흙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그 물이 모관 상승을 통해 뿌리 쪽으로 올라가 공급되는 방법입니다. 모관 상승이란 가는 틈 사이로 물이 저절로 빨려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다공관 관계는 파이프 구멍으로 뿌리는 것, 객어법은 열린 도랑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세요. 2번 문제입니다. 물 20리터에 유제 27ml가 들어있는 농약의 희석액이 500ml일 때 그 농약량을 구하시오. 유제는 물에 잘 섞이도록 만든 기름 형태의 농약이고 희석액은 물에 타서 묽게 만든 액이에요. 풀이는 비례식입니다. 전체 용액 대 농약은 희석액 대 X와 같아요. 숫자를 넣으면 2만 대 27은 500대 X. 여기서 20리터를 2만 ml로 바꿔준 거예요. 1리터가 1000ml니까요. 이제 정리하면 27 곱하기 500은 13,500이고 이걸 2만으로 나누면 0.675,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68, 즉 0.68ml입니다. 이 계산 문제는 매 회차 숫자만 바뀌어 나오는 확정 점수니까 단위를 밀리리터로 통일하고 풀이 과정과 단위까지 꼭 적으세요. 3번 문제입니다. 작물의 최저 온도, 최고 온도, 유효 온도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작물이 자라는 데는 온도 범위가 있어요. 최저 온도는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이보다 추우면 못 자라요. 최고 온도는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예요. 이보다 더우면 못 자라죠. 그리고 유효 온도는 이 최저와 최고 사이, 즉 작물의 생육이 실제로 가능한 온도의 범위를 말합니다. 최저는 가장 낮은 한계, 최고는 가장 높은 한계, 유효는 그 사이 자랄 수 있는 구간, 이렇게 기억하세요. 4번 문제입니다. 내건성 작물의 특징을 3가지만 쓰시오. 내건성이란 가뭄, 즉 물이 부족한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성질이에요. 이런 작물들의 특징을 볼게요. 첫째, 저수 능력이 큽니다. 몸 안에 물을 많이 저장해 둔다는 뜻이에요. 둘째, 기동세포가 발달해서 물이 부족하면 잎을 도르르 말아 표면적을 줄여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셋째, 표면적 대 부피의 비가 작고 잎이 작고 왜소해요. 몸집에 비해 겉넓이가 작으면 물이 덜 날아가죠. 그 외에도 잎 조직이 치밀하거나 뿌리가 깊고 넓게 발달하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물을 많이 저장하고 덜 뺏기고 잘 빨아들이는 특징,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세요. 5번 문제입니다. 농약의 제형 중 보기의 설명에 알맞은 제형을 쓰시오. 제형이란 농약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를 말해요. 첫 번째, 알갱이 모양으로 성형한 것. 이건 입제입니다. 입자를 써서 알갱이 형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가루로 된 농약을 통틀어 이르는 것. 이건 분제입니다. 가루분자를 써서 가루 형태라는 뜻이죠. 입제는 알갱이, 분제는 가루, 이렇게 구분하세요. 6번 문제입니다. 광합성의 정의를 쓰시오.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좀 더 풀었으면 식물이 잎 속의 엽록체에서 빛을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엽록체는 잎을 녹색으로 만들고 광합성을 담당하는 작은 기관이에요. 정리하면 빛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 삼아 양분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이게 광합성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농약 살포 방법 중 미스트법과 관주법을 설명하시오. 먼저 미스트법은 물의 양을 적게 해서 진한 약액을 아주 작은 밀입자로 만들어 뿌리는 방법이에요. 안개처럼 미세하게 뿜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주법은 약재를 작물의 뿌리 근처 토양에 직접 주입하거나 토양 전면에 부어 흙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에요. 땅에 약을 부어 뿌리로 흡수시키는 거죠. 미스트법은 진한 약을 미세하게 공중에 뿌리는 것, 관주법은 땅에 부어 뿌리로 넣는 것, 이렇게 대비하세요. 8번 문제입니다. 해충 방제법 중 기계적 방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괄호 2개에 알맞은 방법을 쓰시오.
기계적 방제란 약을 쓰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충을 없애는 거예요. 첫 번째, 해충이 들어있는 목재를 땅속에 묻어서 죽이거나 성충이 깨어나도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건 매몰법입니다. 묻을 매자를 써요. 두 번째, 목재의 껍질, 즉 수피를 벗겨내서 껍질에 알을 낳는 해충의 산란을 막고 껍질 밑에 사는 해충을 드러내 없애는 방법. 이건 박피법입니다. 벗길박, 껍질 피자예요. 매몰은 묶기, 박피는 껍질 벗기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9번 문제입니다. 농약관리법에서 말하는 농약 활용 기자재의 정의를 쓰시오.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첫째,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해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나 농산물의 품질 관리에 이용하는 자재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 둘째, 살균, 살충, 제초 또는 생장 조절 효과를 내는 물질이 나오는 기구나 장치로서 역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농약을 활용해 만든 자재나 기구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것 이렇게 이해하세요. 10번 문제입니다. 대기, 즉 공기의 성분 분포를 쓰시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예요. 가장 많은 게 질소로 약 78%, 그 다음이 산소로 약 21%입니다. 이 둘이 공기의 대부분, 그러니까 99%를 차지하죠. 그리고 아르곤이 약 0.9%, 이산화탄소가 약 0.03%예요. 질소 78, 산소 21, 이 두 숫자만큼은 꼭 외워두세요. 11번 문제입니다. 수피 상처의 기상적 원인을 세 가지 쓰시오. 수피는 나무의 껍질이고 기상적 원인이란 날씨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저온 피해. 추위로 생기는 것으로 냉해나 동해, 껍질이 세로로 갈라지는 상열, 서리빨 피해인 상주 같은 게 여기 들어가요. 둘째, 고온 피해. 더위로 생기는 것으로 잎이 타는 엽소, 껍질이 타는 피소가 있어요. 셋째, 건조 피해. 물이 부족해 생기는 한 해입니다. 그 외에 수해, 풍해, 설해, 낙뢰 피해도 인정돼요. 저온, 고온, 건조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12번 문제입니다. 박과 채소류의 접목 단점을 설명하시오. 접목은 두 식물을 이어붙여 하나로 키우는 것인데 박과 채소, 그러니까 오이나 수박, 참외 같은 것을 접목할 때 생기는 단점이에요. 첫째, 질소를 너무 많이 흡수할 우려가 있어요. 둘째, 당도가 떨어져서 맛이 덜 답니다. 셋째, 흰가루병에 약해져요. 넷째, 모양이 이상한 기형과가 많이 생깁니다. 접목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13번 문제입니다. 냉해 중 장해형과 지연형의 정의를 쓰시오. 냉해란 여름 작물이 자라는 시기에 갑자기 찬 기온을 만나 입는 피해예요. 먼저 장해형 냉해는 유수 형성기부터 개화기 사이, 특히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찬 기온을 만나서 생식기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거나 꽃가루가 안 나오고 수정이 안 돼 열매를 못 맺는, 즉 불임이 나타나는 냉해입니다. 지연형 냉해는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까지 찬 기온이 이어져서 이삭 패는 게 늦어지고 그 결과 나달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는 등숙 불량을 일으키는 냉해예요. 장해형은 불임, 지연형은 출수 지연과 등숙 불량 이렇게 구분하세요. 14번 문제입니다. 표본 조사와 축차 조사에 대해 서술하시오. 둘 다 해충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표본 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할 때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집단의 일부만 뽑아 조사하고 그걸로 전체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축차 조사는 해충의 밀도 조사를 순차적으로, 즉 차례차례 누적해 가면서 방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표본 조사는 일부로 전체를 추정, 축차 조사는 조사해 가면서 방제 여부를 판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15번 문제입니다. 사진과 보기를 보고 해충의 이름을 쓰시오. 보기를 볼게요. 학명은 리만트리아 디스파, 암컷에 노란 털이 있고 황색 다리를 가지며 나비목에 속한다. 정답은 매미나방입니다. 나비목 동나방과에 속하는 곤충이고 영어 이름은 집시모스예요. 유충인 애벌레가 화렵수 잎을 아주 많이 갉아먹어서 크게 발생하면 살림이 누렇게 변할 만큼 피해가 큰 대표적인 산림 해충입니다. 특히 암컷은 날개가 퇴화해서 잘 날지 못하고 노란 털과 황색 다리로 알아볼 수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토양 수분 중 결합수와 모관수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흙 속의 물은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요. 먼저 결합수는 pF7 이상으로 점토 광물에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떼어낼 수도 없고 식물이 흡수하지도 못하는 물입니다. 여기서 PF는 물이 흙에 붙잡혀 있는 힘을 나타내는 값인데 클수록 물이 강하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모관수는 PF 2.7에서 4.5로 표면 장력 때문에 흙의 작은 틈에 중력을 이기고 유지되는 물인데 이건 식물이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결합수는 너무 꽉 붙어 못 쓰는 물, 모관수는 식물이 실제로 빨아 쓰는 물 이렇게 구분하세요. 17번 문제입니다. 사진과 보기를 보고 병의 이름을 쓰시오. 보기를 볼게요. 병원균은 마이코스파이렐라 세라셀라, 기준은 벚나무이고 처음에 작은 반점이 생겨 점점 커져 둥근 반점이 되고 나중에는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 구멍이 뚫린다. 정답은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입니다. 갈색무늬가 생기고 그 자리가 구멍처럼 뚫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병원균의 이름과 벚나무라는 기주, 그리고 구멍이 뚫리는 증상을 함께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18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농약 메틸브로마이드가 어떤 종류의 농약인지 구분하시오. 정답은 살충제입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훈증제로 기체 상태로 만들어 해충이 숨 쉴 때 몸속으로 들어가 죽이는 약이에요. 그래서 해충을 잡는 살충제에 속합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곤충을 잡으면 살충제, 곰팡이나 세균 같은 병균을 잡으면 살균제, 잡초를 잡으면 제초제죠. 메틸브로마이드는 벌레를 잡는 훈증제니까 살충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19번 문제입니다. 설명에 맞는 식물병 진단법을 쓰시오. 첫 번째, 진단과 동정의 DNA를 이용하는 방법. 이건 분자 생물학적 진단법입니다. DNA 같은 분자를 다룬다고 해서 분자 생물학적이라고 해요. 두 번째, 항혈청을 이용해 항원과 반응시켜 조사하는 방법. 이건 면역학적 진단법, 다른 말로 혈청학적 진단법입니다. 항원과 항체의 반응, 즉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이용한다고 해서 면역학적이라고 불러요. DNA를 쓰면 분자 생물학적, 항혈청을 쓰면 면역학적, 이렇게 구분하세요. 20번 문제입니다. 동상해의 응급대책 종류를 쓰시오. 동상해란 겨울철 추위로 작물이 얼어서 있는 피해예요. 갑자기 추위가 닥쳤을 때 급하게 쓰는 대책들을 볼게요. 첫째, 관계법, 저녁에 물을 충분히 대주는 것. 둘째, 송풍법, 송풍기로 따뜻한 공기를 지면으로 불어주는 것. 셋째, 피복법, 비닐 같은 걸 덮어 보온하는 것. 넷째, 발연법, 연기를 피워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것. 다섯째, 연소법, 불을 떼서 직접 열을 공급하는 것. 여섯째, 살수 빙결법,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릴 때 나오는 열, 즉 잠열을 이용해 작물의 체온을 지키는 것이에요. 관계, 송풍, 피복, 발연, 연소, 살수 빙결, 이 6가지 응급대책을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2023년 2회 실기 필답형 20문제 해설을 마칩니다. 오늘 본 문제들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지 말고 정답을 백지에 직접 써보면서 확인하면 실전에서 훨씬 잘 떠오릅니다. 틀린 문제는 표시해 두었다가 며칠 뒤에 다시 풀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